희망퇴직 받고 출장, 회식비 줄이고 기업들이 이제 고정비를 계속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기 침체에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가 우리네 삶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기업들은 희망퇴직하고 비용 절감 등 긴축 기조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희망퇴직을 계속 하면서 인력을 계속 내보낸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생존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임금비부터 제일 먼저 줄이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저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사람을 못 구해서 사람이 인력이 없어서 아마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모르겠고 지금 당장 살아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내보내겠다,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이제 명예퇴직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기업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볼 겁니다. 대규모 퇴직 사회죠. 이제 사람들을 더 내보내려고 현안이다 보면 이제 직원들은 회사를 안 믿게 되고 기업을 안 믿고 자기 자신을 더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아껴 쓰고 저금하고 연금 꾸준히 넣고 퇴직금 잘 관리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하지만 열심히 기업에 온전히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겠습니까? 왜? 그래야 먹고 사니까요. 그래야 언제든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직일 때는 임원이고 경영진이고 연봉을 몇 억 받았지만 이제 그러고 나오면 이제 재취업이 안 되는 거죠. 거래관계일 때는 언제든지 연락만 주면 자리를 알아봐주고 되게 이제 모셔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요, 쳐다도 안 보는 거죠. 이래저래 이제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저 땀 흘리고 몸을 혹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겨우 자리 보전이 가능하죠. 나이가 들면 임시직, 계약직, 비정규직 자리만 있고 조금이라도 여건이 좋다라고 하면 다 몰려들어서 경쟁이 너무 심해서 내한테까지 기회가 오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취업은 안 되고 그럴싸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빠져있을 때 사기꾼들이 달려들어서 이제 뒤통치는 거죠. 나이 들어서 최대한 조심조심하면서 사는 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희망퇴직 늘어나고 출장, 회식 줄어들고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기업들만 마른 수건을 더 짜는 게 아니라 개개인들이 가게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리죠. 이미 이제 40세 이상의 사람들은 언제든 명예퇴직을 당해도 하나도 놀랍지 않은 거죠.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사람을 내보내고 또 내보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제 절대로 이제 회사를 안 믿는 거죠. 기업의 세 곳 중에 한 곳이 희망퇴직을 하고 있을 정도로 되게 상이 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중년의 나이에 퇴직하고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업에서 20년 30년 일하다가 나와가지고 커피숍 차리고 치킨집 차리고 해서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어렵다라는 겁니다. 참 이래저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더욱더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퇴직하고 나와서 자영업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자영업을 우습게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친다라는 겁니다. 자영업 하면 직원들 인건비 생각해야 되지. 수도세, 전기세, 카드 수수료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도 많죠. 지루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자기가 이렇게 임대한 그 공간 안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이 들어가는 자영업보다 오히려 자신의 노동을 팔아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그 사실을 몰라서 자영업하는 게 아니죠.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고민들이 더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건강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자리를 못 구해서 이제 일자리와 이제 구직자가 언매칭 돼서 이래저래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자기만의 기술이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도 기술이고 글 쓰는 것도 기술이고 목공 기술이든 상담 기술이든 그러한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자기 분야와 업무에 맞게끔 잘 맞춰서 계속 활동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100세 시대, 120세 시대에 퇴직을 하고 나와도 60세 퇴직을 하고 나와도 65세에 퇴직을 하고 나와도 여전히 활동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스스로 가지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택시가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더 고민스러운 거죠. 이래저래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이제 처지가 이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고민을 하며 지내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잘 살아내야 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경제가 더 어려워졌고 더 안 좋아지고 있죠. 직원들이 먼저가 아니라 회사가 먼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 계속 이러쿵저러쿵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정말이고 뭐가 가짜인지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된다고 직원을 자르는데 직원을 죽이는 기업이 과연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퇴사를 강요하는 나쁜 기업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 악행들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이제는 대기업들이 중년 이상의 직장인들만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초년생들도 이제 퇴사 대상 인력으로 봅니다. 이제는 그냥 이미지 관리도 안 하는 거죠. 이때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서민들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라는 겁니다. 이미 직장인들에게 기업에 대한 충성심은 예전만 못합니다. 왜겠습니까?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2030들은 부모 세대가 IMF 이후에 내몰렸던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어설픈 충성심이나 노력을 얘기하며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요새 구조조정, 희망퇴직, 인건비 축소, 고정비 축소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까요? 이러한 뉴스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제가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것, 그리고 내년에는 더 이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SK온은 사내 이제 카페테리아에서 이제 회식하면서 비용을 줄였답니다. 외부 식당에서 안 하고 자기네 공간에서 그냥 이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바뀌어 가겠죠. 희망퇴직, 비용 절감, 긴축입니다. 임원 승진 사수도 줄이고 비용 절감의 혈안인 겁니다. 금호석유 화학도 희망퇴직 받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희망퇴직 받고 있고 고물가 고금리에 식품 유통 기업들도 인력을 줄이고 있답니다. 롯데면세점, GS 리테일, SPC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의 이제 임원들에게도 이코노미 수업을 타라고도 얘기한답니다. 그랬어야 되는 거였죠. 이미 예전부터 그래 왔어야 되는 것들을 이제서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중소건설사도 대거 올라갈 거고요. 망가질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2024년 많이 어려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SK그룹 회장이 서든데스를 얘기할 정도로 내년이 매우 안 좋다고 얘기하네요. 두고 봐야죠. 지켜봐야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 많이 불확실하다. 내년에 경제가 많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비용 절감에 나서고 손익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면서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고